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저희 채널에 드디어 파트너가 생겼습니다. 남자들이 자동차 커뮤니티인데요. 아마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차 스파이샷과 자동차 관련 소식이 가장 활발하게 업데이트되는 곳이죠. 이 덕에 앞으로 저희 스포일러 채널에서 신차 소식을 더욱 빠르게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네요. 남자들의 자동차 채널도 우리 구독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초로 유출된 G90 풀체인지의 실내 사진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플래그십 세단답게 굉장히 많은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그 중에서도 차주들이 좋아할 만한 포인트들이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남차 커뮤니티를 통해 제보가 들어온 사진입니다. 위장막을 거둔 덕에 실내의 거의 모든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위쪽부터 쭉 훑어볼까요? 우선 도어 수납 공간 부근에 버튼이 하나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형 G90에는 도어 핸들 대신 도어 버튼이 들어가는 걸로 알려졌죠. 지금 보시는 이게 바로 신형 G90의 도어 버튼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을 운동 방향 쪽으로 밀면서 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일반적인 자동차 문은 손잡이를 잡아 당기면서 문은 반대로 앞으로 밀면서 여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버튼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버튼을 누르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문이 열리게 되니까 비교적 편리하게 하차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링컨이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방식이죠. 링컨 시승차를 타볼 기회가 많아서 이 버튼식 도어 핸들도 꽤 많이 써봤는데요. 이게 막 혁신적인 수준의 편리함은 아닙니다. 대신 계속 생각나는 편리함은 맞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계속 키를 돌려서 시동 거는 차만 타다가 버튼으로 시동 거는 차를 타면 처음엔 어색하다가도 나중에는 오히려 없으면 아쉽잖아요. 딱 이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롤스로이스에도 비슷한 게 들어가죠. 롤스로이스는 버튼을 누르면 문이 아예 자동으로 열리잖아요. 아마 이런 기능까지는 기대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들어간다면 문도 엄청나게 무거워지고 가격도 S클래스 저리 가라 할 수준이 되어버리겠죠. 다음은 스티어링 휠입니다. 다른 모델들에는 없는 크롬 장식 한 줄이 추가되면서 훨씬 더 고급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양쪽 버튼들은 바깥으로 갈수록 넓게 디자인됐습니다. GV60 디자인하고 비슷한 부분이네요. 스티어링 휠 뒤쪽으로는 디지털 계기판이 위치하고요. 계기판 옆에 나란히 센터 디스플레이가 위치합니다. 최근에 외신을 통해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계기판 UI도 GV60을 따라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희한한 게 보통 요즘에는 계기판하고 디스플레이를 연결시키는 게 유행이잖아요. 이게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도 하고 운전자 입장에선 시선이 크게 분산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제네시스는 과감하게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 사이에 경계를 명확하게 두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나눈 이유는 정식 공개 때 자세히 나오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경계 위에 있는 버튼밖에 눈에 안 들어오네요. 주변 버튼들을 유추해본다면 음량 조절 버튼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센터 패시아나 센터 터널에 음량 조절 버튼이 없거든요. 최근에 K9 페이스리프트도 뒷좌석 암레스트에 다이얼 형식 대신 버튼식 음량 조절 버튼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느낌으로 들어간 게 아닐까 싶네요. 그게 아니라면 딱히 저기에 넣을 만한 기능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추가로 정보가 입수되면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음량 조절 버튼이면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냥 다이얼 형태면 훨씬 편하잖아요. 휙 돌리기만 하면 소리를 크게 키우던가 완전히 작게 줄이던가 할 수 있으니까요. 버튼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늘리거나 줄여야 하는 만큼 버튼을 눌러야 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방식이긴 합니다. 센터 디스플레이는 GV80에 비하면 운전자랑 많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GV80은 이게 터치식 디스플레이임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멀어서 조작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건 정말 좋은 개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풍구 디자인은 현행 모델에 들어가는 게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그 아래에는 미디어 조작 버튼들이 분리 버튼으로 빠져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아래에는 디지털식 공조장치 컨트롤러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좋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아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을 좀 더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아는 이게 한 줄로 들어가 있어서 바람개비 모양을 누르면 공조장치, 화살표 모양을 누르면 내비게이션 조작 버튼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보기에도 간결하고 햅틱 기능이 적절하게 들어가서 직관성도 좋더라고요. 공조장치 컨트롤러 양옆으로는 온도 조절 스위치가 있습니다. 위로 올리면 온도가 올라가고 아래로 내리면 온도가 내려가는 건데 이것도 사실 다이얼식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센터 터널은 많이 간결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기어 시프터랑 다이얼 컨트롤러 위치 변경이 눈에 띄는데요. 위아래로 있는 것보다 이렇게 양옆으로 있는 게 덜 헷갈리죠. 그리고 아예 디자인도 다르게 해서 헷갈림을 확실하게 방지한 것 같습니다. G80이나 GV80은 이게 위아래로 붙어있기도 하고 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차이가 크지 않아서 가끔 안 보고 조작하면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G90은 이렇게 기어 시프터는 울퉁불퉁하게 디자인을 해서 안 보고 조작해도 크게 헷갈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얼 컨트롤러에는 필기 인식 기능이 내장되어 있죠. 기존에는 아래로 오목하게 파인 형태로 들어갔었는데 GV70부터 볼록하게 튀어나온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잘 바꿔준 것 같습니다. 위에 글씨를 쓸 때 오목하게 들어가 있으면 쓰기가 꽤 불편하거든요. 왜 BMW랑 아우디가 볼록한 형태를 쓰겠어요? 이렇게 되면 글씨를 쓰기도 편하고 컨트롤러도 조작하기 편해지니까 운전자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기어 시프터도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게 GV60에 들어가는 크리스탈 스피어가 아니라서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분들은 어떻게 GV60보다
우리보다 못할 수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차별이 아니라 차이일 뿐입니다. 크리스탈 스피어가 단순히 뭐 때문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전기차는 시동이 걸렸는지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크리스탈 스피어는 시동을 걸면 회전에서 기어 조작부가 나오고 때에 따라 조명도 비춰줍니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운전자가 시동이 걸렸는지를 시각과 촉각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건 진짜 현대차가 세심하게 잘 배려해준 것 같습니다. 지구공은 내연기관 모델이기 때문에 기어 시프터에 그렇게까지 많은 기능이 들어갈 필요는 없죠. 대신 여기에 조금 사치스러운 감성이 필요하다면 시동을 걸면 위로 튀어나오는 기능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기어 랜드로버가 이 형태를 썼었잖아요. 아직 좀 빠른 감이 있지만 페이스 리프트 때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급에서는 그런 사치스러운 감성도 필요하니까요. 외관 변화는 이미 다뤄드린 적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제네시스 X가 국내에도 정식으로 소개됐죠. 어두운 곳에서 보면 상당한 포스가 느껴지는데 지구공 풀체인지도 이런 비슷한 분위기가 느껴질 것 같습니다. 남차 유튜브에 올라온 야간 주행 영상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얇게 디자인된 테일램프랑 두 줄로 디자인된 헤드램프에서 풍겨지는 분위기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아무래도 현행 모델은 페이스리프트고 이번에 나오는 건 풀체인지다 보니까 최적화된 디자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아까 실내 도어 핸들이 버튼식으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외부 도어 핸들은 히든 타입으로 디자인됐습니다. G80 스포츠를 시작으로 지구공에도 후륜 조향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저속에서는 회전에 유리하고 고속에서는 안정적인 주행에 도움을 줍니다. 정식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지금 공개된 사진만 보면 호화스러움보다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캐릭터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한 것 같습니다. 왜 S클래스 같은 차들 보면 아예 그냥 거대한 디스플레이를 갖다 놔서 아날로그 감성이 많이 빠졌잖아요. 운전자 입장에선 배려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뒷자리 승객을 배제하고 개발한 건 아닙니다. 이번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새로운 형태의 롱휠 베이스 모델이 도입된다는 거죠. 현행 모델도 그렇고 에쿠스 시절에도 리무진 모델이 따로 있었잖아요. 기존에는 B필러 부분을 늘린 리무진이었는데 이번 지구공은 쿼터 글라스 쪽이 늘어납니다. 과거에는 다이너스티가 이런 식으로 리무진 모델을 따로 뒀고 S클래스나 7시리즈 롱휠 베이스 모델도 이런 식으로 차체 길이를 늘리죠.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요즘 트렌드를 반영하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현대차 그룹 신차들의 발전폭이 워낙 커서 가장 기대가 되는 차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플래그십 모델은 그 기업의 기술력이 모두 모아져 있는 포스요리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차는 출시되는 대로 시승기를 꼭 내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스파이샤 소식과 분석도 가장 빠르게 스포일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성장을 함께하는 팀원들을 소개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피디의 신차 스포일러 제네시스 지구공 풀체인지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